자, 이번 질문은요, 아무래도 요 친구의 그 개인 신상을 위해서 좀 약간 애둘러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 그 턱 부정교합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저는, 몇 급, 1, 2, 3, 4, 이렇게 하는 그 몇 급, 비대칭 부정교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메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이는 것이 조금 이제 티가 날 정도인 것 같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턱이 좀 돌출되어 있다거나 좀 이렇게 비대칭인 모양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발음도 많이 세고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용기를 내어서,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모가 꼭 수려하게 생겨야지만 배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대기만성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좀 이렇게 그 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이제 연습을 해서, 실력을 좀 탄탄하게 갖춘 연기자가 되면은, 다소 보여지는 것이 조금, 특별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제가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 영상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정도의 부정교합이라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발음 연습을 통해서 발음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이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부정교합이라면, 이거는 우선은 그걸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쨌든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고, 우선은 분장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이 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발음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음이 개선될 수 있는 정도의 까지는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게 아니라서 특정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질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다는 거죠. 수술을 통해서, 물리적인 수술을 통해서 좀 이 교합을 좀 맞추기만 해도 여러 가지로 좀 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들 성형이라는 게 미용 성형만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이 성형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딱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분이 이제 일반적인 분보다 조금 더 심한 정도라고 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제가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굳이 훈련을 통해서 몸이 더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몸이 좀 틀어져 있거나 어디가 좀 이렇게 다치거나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뻣뻣한 상태인데, 그게 단순한 뻣뻣함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문제, 이 근육 조직의 문제나 이런 거라면 수술을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저항이 되는 요소들을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고 그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런 걸 미리 다 의학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정상적인 이 악관절도 이제 코르크마개를 물고 연습을 한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펜을 물고 연습하는 걸 그렇게 오래 하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꼭 필요하다면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오래 하지 않길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도움은 되겠지만, 금방 되겠지만은 효과도 좀 빨리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악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건 그래도 말로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빨리 오히려 이런 걸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연기 관련한 연기과, 뭐 연극 영화과 관련한 대학교 시험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이제 수술을 한다면 이제 회복하는 기간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이 입시 기간이나 남들은 뭐 2년 3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입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제 학교 점수를 좀 더 올리고 수능 점수를 좀 잘 봐서 연출 또는 뭐 극작과 뭐 이쪽으로 관련해서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배우 생활을 해도 연출적인 부분이나 뭐 편집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에 도움되는 선 내에서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거라든지 연출을 한다든지 하는 재주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배우한테 도움이 무조건 돼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배우로서 어느 정도 역량을 좀 갖게 되면 연출이나 이런 걸 좀 시도해 보기도 하고, 아무래도 재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교집합의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뭐 실기로 꼭 하려고 욕심 안 내고 해도 뭐 극작과나 연출로 학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기 관련해서 배우가 되고 싶다면, 그와 관련한 학과를 꼭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꼭 실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접근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운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연출이나 극작가는 더 어려워요, 사실. 네, 어떤 부분에선. 그러니까 다른 학과, 뭐 관련된, 너무 다른 아닌 관련된 다른 과를 시험 보는 것도 괜찮고요. 뭐 인문학 관련한 과도 사실 연기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인문학이나 다른 예술계통의 학교를 지원하고 병행해서 이제 배우 수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굳이 훈련을 하면서 더 악화시키지 말고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경우, 뭐 수술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공부를 더 해서,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차피 공부해야 될 부분이니까 연출, 극작, 뭐 기타 관련한 어떤 다른 스텝 뭐 관련해서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좋고, 뭐 인문학이나 뭐 관련된 뭐 비슷한 뭐 예술계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종목의 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